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미리 예고를 드렸죠. 니콜라 사기 리포트 공매도 사건. 자, 오늘은 그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사기냐 아니냐 그게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건 뒤에 도대체 시장 그다음에 특정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는 그 점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방송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고민이 많았습니다. 니콜라 사건의 진실, 시장은 어디로 가는가? 최근에 이 니콜라 공매도 힌덴버그 리서치의 이 보고서가 파장이 큽니다. 니콜라 3일 연속 크게 하락을 했고 토요일 새벽에는 15% 다시 급락을 했죠. 중요한 건 니콜라가 사기다 아니다.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보도한 힌덴버그 리포트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사기인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드리고 아울러 니콜라 공매도,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시장의 방향도 저는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니콜라 이야기는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힌덴버그 리서치 사기냐 아니냐 이거였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사태가 향후 시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좀 길게 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방송은 멤버십 게시판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올렸던 글을 함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집대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상의 이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보이는 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에 프라이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상의 뒷면, 보이지 않는 것이 향후 주가, 증시 수익률을 좌우한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먼저 보이는 것부터 제대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니콜라, Ocean of Lies, 즉 한마디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누가? 프레드 트레버 밀턴이. 그래서 힌덴버그 리서치 홈페이지에 가면 이 리포트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주요 장면만 그러니까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니콜라가 최근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 수소 트럭을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얼마 정도 계약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2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 정도의 그 트럭 판매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일일이 팩트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는 only 1600만 달러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수천억이 아니라 그냥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뻥튀기 했다. 이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지금 니콜라가 수소 전기 트럭을 이미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첫 번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시제품 모델이잖아요. 근데 보면 저 가운데 동그라미 쳐 있는 게 왼쪽으로 크게 키웠는데요. 제로 에미션, 즉 탄소 배출이 제로다. 그러니까 실제 수소 전기로 움직이는 차다라고 붙였지만 힌덴버그가 열심히 파악을 해보니까 니콜라는 실제 수소 기술 자체가 없어서 저게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제 2018년 1월에요. 그 니콜라가 트윗을 통해서 동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실제 니콜라가 수소전기 트럭을 생산해서 시운전하는 동영상이라고 트윗을 했고요. 이 유튜브 동영상은 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때부터 이제 니콜라가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힌덴버그 리서치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게 수소전기 모양만 저렇게 했을 뿐 실제로 수소전기를 운영한 게 아니라 저게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여서 저게 내리막인지 아닌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내리막길이었고, 무동력으로 그냥 우리가 뉴트럴 중립에다 놓으면 내리막이면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로 내리막길에서 무동력 운행을 멀리서 동영상 찍어서 마치 수소전기차 시제품 생산한 것인 양 올렸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거짓말에 대한 근거는 니콜라에서 일했던 직원의 증언, 즉 이거 그 니콜라 직원과의 그 대화했던 것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무동력으로 내리막길에서 내려보냈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트레버 밀턴, 니콜라의 CEO가 수소 트럭을 여러 번 생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언론에서 계속 추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정을 했답니다. 니콜라 produce no hydrogen at all. 지금까지 한 대도 수소 트럭을 생산한 적이 없다라고. 그것도 언제까지? 2020년 7월, 몇 달 전입니다. 2달 전이죠. 그때까지도 생산한 적이 없다라고 이실직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소전기에서 이제 전기를 동력으로 전하는 인버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버터조차도 자사가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왼쪽 동영상에는 니콜라 모터 컴퍼니, 즉 니콜라가 직접 저 변환기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알아보니까 오른쪽 마크에 종이 쪽지를 붙여놨잖아요. 테이프로. 타사에서 저 제품을 사와서 그냥 저기 상호명만 가려놓고 자기 거인 양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 생 사기죠. 지금 이 힌덴버그 리포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자료가 계속 나오는데요. 니콜라는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독일의 자동차 부품사죠. 보쉬와 협력해서 9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수소 전기 트럭을 5대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이미 발표했었어요. 그게 올해 2020년 7월. 그런데 니콜라가 보쉬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쉬는 9월까지 그럴 뭐 계획이 없고 언제가 될지 자기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최근에 자주 많이 나왔죠? 니콜라가 뭐 2023년, 뭐 2025년 이때까지 유럽이나 미국의 쓰레기 수거 회사들과 수소전기 트럭 공급 계약을 했다고 이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노이저 부시, 버드와이저입니다. 벨기에의 상당히 큰 그 맥주 회사인데요. 아노이저 부시와 800대의 트럭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계약을 공개했었는데, 이걸 힌덴버그 리서치가 열심히 조사해 보니까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든 1년 전에 통보만 하면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그다음에 90일 동안의 노드 테스트, 즉 시험 운행할 수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한마디로 구속력이 거의 없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힌덴버그는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이죠. 미국의 그 애리조나 트래시 컴퍼니라는 미국의 쓰레기 수거 업체인데, 이게 2,500대의 수소 트럭을 2023년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건 아마 한 달쯤 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수소전기 트럭이 아니라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즉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not hydrogen powered 모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속인 거죠. 이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다음에 자료조사상 모든 것을 해보니 너무나 거짓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 수소전기 CTO라고 하죠. 기술 최고 책임자는 이 트레버 밀턴의 동생인데요. 이 동생은 하와이에서 도로 포장하는 건설업체 회사를 조그만 자영업을 경영했던 사람이지 수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힌덴버그는 밝혔고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결론이냐? 숨 쉴 때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한마디로 트레버 밀턴이 GM과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를 했는데 다 거짓말, 사기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회사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힌덴버그는 뭐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과하게 과장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토대로 충분히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힌덴버그 리포트를 제가 열심히 한 3번 정도 봤는데요. 힌덴버그가 말하는 사기다. 이건 프로드. 한마디로 숨만 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트레버 밀턴의 사기다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면 힌덴버그가 말하는 사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결론부터 내야 되겠죠. 이겁니다. 니콜라는 수소 전기차 기술이 전혀 없는 단순히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겠다는 조립업체일 뿐이다. 그런데 시장에는 자신들이 대단한 수소 및 수소 전지 기술이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했고, 그래서 많은 GM과 같은 대기업과의 협력을 끌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주가에 포장을 한 거죠. 한마디로 사기라는 것은 수소 전기차 자체를 못 만드는 이게 아니라, 다시 결론 냅니다. 수소 전기차 기술이 전혀 없는 단순 조립업체일 뿐이지 수소 전기차 이런 관련이 있는 대단한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니콜라에 왜 그렇게 대단한 연구를 했고 한국 투자자가 니콜라에 그 많은 투자 자금을 부었는 것,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 하나 계열사를 총동원해서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투자를 했죠. 왜 우리가 니콜라에 이렇게 주가에 관심이 많고 니콜라를 열광하는지 그건 간단합니다. 테슬라나 애플급, 즉 이제 차량 업체니까 테슬라와 단순히 비교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죠. 테슬라와 비슷하게 상당히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즉 테슬라는 전기차 기반의 혁신 기업, 니콜라는 수소 전기차 기반의 핵심 기업이라는 그런 선진 기업, 혁신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혁신 기업은요, 항상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게 혁신 기업 아닙니까? 혁신 기업은 항상 핵심 기술, 그 다음에 그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 설계 능력이 필요해요. 테슬라가 왜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고 혁신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은 세상에 없던 기술이었어요. 즉 현대차가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들고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내고 있지만 그건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약간 좀 바꿔서 나오는 임기응변상의 그런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레벨 3조차도 처음으로 현재 테슬라에서는 현재 실제로 개발돼서 이미 판매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혁신 기업의 바탕이 있었던 겁니다. 자,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뒤에 현대차 얘기를 할 텐데요. 현대차가 개발을 완료했다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 플랫폼입니다. 현재까지 현대차가 여러 가지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이오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의 SUV 코나인가요? 이게 전기차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차를 좀 응용하거나 좀 조작이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약간 그냥 임시 방편으로 설계해서 만든 자동차들이고, 테슬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파란색 보이죠? 저기다 얇은 배터리를 깔고 바닥에 배터리를 빨고 난 그런 플랫폼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플랫폼, 즉 배터리를 깔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여유가 생겨서 테슬라는 차량 내 이 데이터 흐름을 광 케이블로
이미 다 깔고 빠른 통신 속도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생산 능력이 되고 그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해서 AI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CPU, 자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정말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를 결합한 완전한 혁신 기업으로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소트럭,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니콜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니콜라가 테슬라처럼 수소 기반의 뭔가 혁신 기업인 줄 알았는데 힌덴버그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수소차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니에요. 수소차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처럼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소 관련, 수소 전기 관련 기술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니콜라는 꿈을 자신들이 이제 계속 그 수소 전기를 향해서 가겠죠. 그런데 아무 기술이 없는데 말만 있었으니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니콜라의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사실 뭐 며느리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장이 니콜라 좋아. 너 앞으로 수소 전기 트럭 진짜로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줘 이러면서 계속 확인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보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 즉 니콜라 사태가 이제부터는 증시에 분명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니콜라 이번 사태가 증시의 향후 증시 참여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 크게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차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현대차는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였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 그림 eGMP 플랫폼으로 내년부터 순수 전기차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수 전기차를 양산하게 되면 현대차는 이 제조업이죠.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만 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판매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거기에 니콜라에서 맞추는 수소 전기 트럭, 이 수소 모빌리티가 그냥 꿈만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기술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 핵심 기술을 이미 현대차는 가지고 있고 그런 생태계를 한국에서 유럽에서 구축하고 있고 생산한 경험까지 있어요. 그걸 바닥에 깔고 있고 이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한 순수 전기차 기술 그게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를 새롭게 다시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대차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올해 8월 달에 eGMP 시동을 하는데 첫 작품이 내년부터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로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양산한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동화 전략. 이제 지금까지의 자동차가 그냥 기계적인 부품 아날로그였다면 이 전기차 플랫폼으로 생산하는 이 GMP 기반의 전기차는 이제는 전동화 전략의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왜? 테슬라처럼 이 자동차 안에 플랫폼이 광 케이블이 깔리기 때문이죠. 이 eGMP 플랫폼이 발표가 됨과 동시에 광 케이블이 돼 있으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세계 3위의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받는 FTV라는 데와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번 8월 달에 합작회사를 출범했는데 그게 모셔널입니다. 자, eGMP 전기차 플랫폼으로 내년부터 양산 시작과 동시에 자율주행 합작 범위도 출범한다고 갔어요. 즉 차량의 반응 속도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 플랫폼 기반하에 광 케이블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현대차가 이걸 내년부터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이건 9월 10일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차가 한 대 한 대 이제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는 통신기기가 되고 통신기기 안에 차량은 이제 광 케이블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가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는 첫 번째 제조업체, 한국에는 첫 번째 제조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 전기 트럭의 기반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자율주행까지 넘어가고 있는 현기차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는 지금까지는 최근 몇 달 동안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능성, 꿈과 비전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기업에 미친 듯이 투자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놀라게 됩니다. 이 니콜라 사태로 인해서 꿈과 비전과 함께 현재 실체, 실적도 중요할 것이다. 그 실적을 확인하는 시장이 이제부터 열릴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그냥 오로지 미래에 가령 니콜라처럼 저게 되면 만약에 되면 그 기반에서 그냥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줬었는데 이제는 현실 좋아 미래 그거 맞는데 그거 가고 있는데 실체를 보여줘 현실을 바탕에 둔 실적 실체 중심으로 시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당연히 비대면 저탄소 기업 모두가 올랐던 시기 그 6개월에 이제 갔고요. 이제는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매출과 이익이 확인되는 그런 회사의 이제 재평가, 그 다음에 돈이 차별화가 되겠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면 주식들 중에서도 실적이 확인되는, 그 다음에 저렇게 4차 산업혁명 방향에서 필요한 부품, 반도체나 이런 거겠죠? 그런 가치주, 주식들의 재평가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두고요. 그렇다면 또 니콜라 때문에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빅테크 기업, 비대면 나스닥, 빅테크 주식들의 하락이 변동성이 상당했는데요. 오히려 이 니콜라 때문에 빅테크 주식의 하락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나 현실이 바탕을 두지 않은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실체가 있는 그 기반에서 뭐가 문제냐?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약 10% 정도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해소 과정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체가 있구나. 빅테크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구나. 실체가 있는 기업이구나라도 그런 확인이 되는 과정에 있으니 조만간 적어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이 비대면 빅테크 주식의 하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대면 실적 주식, 앞에서 반도체나 삼성의 파운드리, 수소전기나 이런 쪽에서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명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별화된 종목으로 매기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니콜라의 이번 힌덴버그 리서치 그 공매도 사태에서 결국은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AI 기반이겠죠? 저탄소 중심의 실적 장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은 이번 주 정도면 대충 마무리될 것 같고 그 하락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뭐다? 대면 실제 가치주 그 중에서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이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 기반에 최근에 한 달 이상 동안 디램의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의 파운드리, 실제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퀄컴, 그 파운드리 인수했죠. 그 다음에 수소사회, 유럽이나 한국이나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실적이 증명되는 회사들 중심으로 종목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니콜라의 공매도 사건, 사기 의혹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셨죠? 니콜라, 현대차가 요즘 상당히 경영진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니콜라의 내용, 본질보다는 이름값 때문에 사실 환호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제안을 현대차가 뿌리쳤다, 거절했다는 얘기는 니콜라의 본질, 즉 테슬라급은 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콜라로 인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시장 전반
성장과 실적, 수익이 검증된 종목으로의 관심이도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익률이 빵빵한 친수익파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예,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수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어떻게,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천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천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원을 내지만 30만원 아니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 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예,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는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